오늘은 여름의 보양식 녹두 삼계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닭 중에 삼계탕용을 샀어요. 이게 한 700g 정도 돼요. 그런데 깨끗하게 손질이 됐지만 우리가 또 손질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 닭다리 밑에 요 줄을 이렇게 가위로 좀 자르세요. 여기에 기름이 많아요. 기름 좀 떼내고요. 그리고 날개 요 뾰족한 부분 여기도 잘라주세요. 정말 작은 닭이라서 그렇게 많이 기름이 있진 않아요. 이제 제가 씻어 볼게요. 오늘은 이 닭 속에다가 찹쌀을 넣어서 끓일 거기 때문에 여기를 깨끗하게, 속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손을 넣어서 여기 이제 내장이 있던 데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조물조물. 이렇게 덩어리가 나오죠? 네, 보여요.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아까보다 이제 찌꺼기가 없죠? 네. 네,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엎어서 물기를 쪽 빼주세요. 닭 속에다가 이제 쌀을 넣고요. 여기를 이렇게 발을 꼬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오겠죠, 쌀알이. 그러니까 여기 원래 밤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겠다고 밤을 뭐 몇천 원씩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자를 이용할 거예요. 감자를 밤 크기만큼 동글동글하게 깎아주시면 돼요. 오늘 이 삼계탕은요, 자취하는 분들도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닭만 있으면 끓여 잡술 수 있도록 제가 레시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가야지 맛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서 준비해 주세요. 여기다가 쌀을 넣고 이렇게 다리를 오므려야 돼요. 그러면 실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 칼집을 내요.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뼈 이렇게 만지면 끝에 여기 살이 많은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칼집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준비됐으니까 밥을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녹두는 불린 녹두인데요. 녹두가 얼만큼 들어가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식성에 맞게 그냥 한 2숟갈 정도 넣으시면 돼요. 불린 걸로. 얼마나 불려야 돼요? 한 3시간 불려야지요. 거꾸로 세워갖고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을 넣을 거예요. 찹쌀은 얼마나 불리셨어요? 찹쌀도 요새는 1시간만 불리면 다 불어요. 찹쌀은 3스푼. 이게 닭의 크기에 따라 조금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감자로 딱 여며주세요. 못 빠져나오게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구멍 뚫은 데 있죠? 네. 요리로 이 다리를 빼주면 돼요. 나갔죠? 딱. 네. 이렇게 하면 닭 백 속에 들어간 건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물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닭은 삶으면 보통 50분 정도 삶아야 돼요. 그래서 물이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물을 약간 낙낙하게 넣어 주셔야 돼요. 마늘, 대추, 대파를 뿌리채 깨끗하게 씻어갖고 제가 넣을 거예요. 이거는 한 2뿌리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특별하게 오늘 한기나 인삼은 안 넣고 요 대파로 맛을 낼 거예요. 그럼 되게 쉽죠? 다 됐어요. 그래갖고 닭을 이렇게 해서 엎어 놓으세요. 닭이 걸어가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둬야 네, 돼요? 네. 이제 끓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이제 한 40분 정도 센 불에 끓여주세요. 40분 후에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삼계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파육수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단맛이 나죠? 아주 맛있어요. 별로 들어가는 거 없어도 맛은 최고예요. 고명을 얹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를 송송송송 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쌀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감자로 딱 이렇게 막았잖아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계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초복도 다가오니까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닭백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은 이렇게 그 백숙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사갖고 와서 싹 씻은 다음에요. 여기 있는 기름을 좀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국물이 말끔하거든요. 자, 이렇게 가위로 자르셔도 돼요. 여기 기름기 딱 엎어갖고 요 목덜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름 많죠? 이렇게 기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두툼한 냄비나 곰솥 좋겠죠. 좀 두꺼운 게 좋아요.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밤은 통도 되지만 이렇게 깐 거가 더 좋아요. 그래야 더 구수해요. 대추. 그리고 마늘은 좀 듬뿍 넣으세요. 인삼 2뿌리 정도 넣으시고요. 그럼 이제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요. 백숙에 찰밥을 할 건데요. 이게 주머니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찹쌀을 씻은 다음에 물기를 쭉 빼갖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쌀은 불리지 않고 해도 돼요. 이렇게 쌀을 면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이때가 중요해요. 너무 꼭 매듭을 짓게 되면 쌀이 불으면서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이렇게 낙낙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쌀이 불으면서 꽉 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닭 옆에다 이렇게 앉히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다 물만 부으면 돼요. 물은 닭이 푹 잠겨야 해요.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닭이 푹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불은 강불로 꼭 하셔야 돼요. 뚜껑을 덮고 강불에 50분을 끓여주겠습니다. 자, 막 끓고 있는데요. 뚜껑 열어볼게요. 이때 여기 있는 밥 주머니를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아래 위를. 그래갖고 30분만 더 끓일게요. 불을 끄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한참 두면 안 돼요. 그럼 고기가 쫀득한 맛이 없으니까 불을 끄고 바로 뚜껑을 열으세요. 이렇게 뽀얗게 우러났어요. 자. 밥은 약간 헐렁하게 맸는데 빵빵하게 됐죠. 밥이 다 여기서 불어서 그래요. 이 주머니에 있는 밥은 식힌 다음에 빼면은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뜨거울 때 안에 면장갑을 좀 끼시고 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해요. 완전 굿. 국물이 이렇게 진국이에요. 백숙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찹쌀밥을 하면요, 밥알이 탱글탱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거든요.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닭곰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은요, 이렇게 약간 선홍빛이 싹 도는 게 싱싱한 닭이에요. 이런 닭으로 준비해 주세요. 닭에 보면은 이 부분에 기름이 많아요. 요거 이렇게 뭐 칼이든 가위든 편한 걸로 제거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껍질을 또 홀딱 벗기면은 닭의 그 구수한 맛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은 기름이 잘 떨어져요. 엄마 거기 꼭 제거하더라. 여기 기름 정말 많으니까. 그리고 요 목 뒤도 꼭 기름기를 제거해 주세요. 여기도 기름이 많아요. 제거돼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요 부분. 삼계탕을 할 때는 통으로 삶는데 오늘은 뽀개서 삶을 거예요. 칼로
흐르는 물에 요게를 깨끗하게 속을 닦아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이 대파를 두 뿌리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요 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감자는 한 반 정도. 이건 이제 다 육수로 거를 거니까 큼직큼직하게. 그 다음에 무가 있으면 넣어주세요. 근데 무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약간 묵국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양만 꼭 넣으세요. 깐마늘 10알 정도. 여기 생강청도 한 숟가락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물을 부어요. 마님들, 물의 양은요, 식구가 많으면 좀 늘리시고요. 식구가 좀 적다 하면 물을 약간 적게 하셔도 돼요. 단, 고기가 잠길 만큼은 해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삶아지겠죠. 고기를 딱 넣으세요. 고기가 이렇게 하면 익으면서 싹 잠기거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삶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닭곰탕이라고 해서 닭을 너무 많이 삶으면 맛이 없어요. 일단은 50분만 제가 보고 삶아 보겠습니다. 아,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죠. 이렇게 해서 요 다리 여기를 한번 꼭 눌러보세요. 두꺼운데. 두꺼운데. 그러면 핏물 안 올라오죠? 다 익은 거예요. 불을 끄고. 닭을 삶을 때는 절대 약한 불에 삶으면 안 돼요. 고기는 이렇게 해서 식혀주세요. 닭이 잘 삶아진 모습은요, 요 모습이에요. 요 모양. 다리에 살이 싹 벗겨지는 거. 살이 터져 있는 거. 여기 벗겨지잖아요. 닭다리가 딱. 이렇게 건져내세요. 감자는, 여기 든 감자는 드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또 으깨지면 국물이 퍽퍽해서 안 돼요. 건져낼게요. 적당히 약간 구수한 맛을 내죠, 더. 닭의 구수한 맛을 한층 돋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기를 살을 추려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쑥쑥 다 뜯겨요. 잘 삼겼으니까. 자, 이렇게 닭 가슴살은 여기 쪽쪽 찢어주세요. 보기만 해도 맛있겠어요. 그래서 이 닭곰탕 할 때 제일 주의사항은 닭을 너무 많이 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곰탕에 들어가는 닭고기가 맛이 없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찢어주면 돼요. 결대로. 손질된 닭고기에다가 대파를 곱게 다져서 수북히 2스푼 넣으세요. 후추, 마늘 1스푼, 고춧가루, 진간장.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참기름. 조물조물 양념을 잘 조무르세요. 조물조물. 여러분, 닭곰탕에 그 위에 고미르는 양념이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뜨거운 밥이 아니라 식은 밥이에요. 요거를 토염시킬 거예요. 국물은 막 끓고 있어요. 요럴 때 얘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담궈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놓고 국물을 부어요. 묻혀놓은 고기를 이렇게 해서 위에다 올려주세요. 시원하면서도 아주 달콤하니 맛있어요. 드실 때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닭곰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름에 보약이니까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인 가족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녹도닭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계탕을 이용해서 닭죽을 끓일 거예요. 이렇게 닭을 살짝 해동해갖고 한번 끓여줄게요. 자, 이제 당근은 닭죽을 써놨을 때 살짝 이쁘라고 약간만 넣을게요. 감자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꺼내볼게요. 살을 발려야 되니까 잠시 식혀줄게요. 찹쌀을 넣어주세요. 불린 찹쌀을 넣고 불린 녹두도 같이 넣어주세요. 죽을 끓이면 돼요. 찹쌀은 한 2시간 불리고요. 녹두는 한 4시간 불려야 돼요. 그래야 잘 불어요. 탄 녹두예요. 그러니까 깬 녹두. 통녹두가 아니고. 밥알이 퍼지게끔 살살 저어주세요. 이렇게 끓이다 보면요. 밥알이 불으면서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보충해주세요. 살살. 이렇게 죽은 계속 젖으면서 끓이면 차져져요. 또 물이 없어지죠? 그럼 또 부어요. 불세기는 강불에서 이제 중불로 맞춰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뼈를 싹싹 발라요. 너무 잔 것보다 나는 그래도 좀 덩어리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삼계탕 한 마리를 가지고 죽을 끓여 먹으면요. 5인 가족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뱃속에 들었던 찰밥은 죽으로 넣겠습니다. 물을 나눠 붓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 차져진다니까요. 한 번에 확 붓고 끓이는 것보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다져놓은 감자를 넣으세요. 감자는 당근보다 폭 익어야 하니까 조금 먼저 넣어요. 완전히 녹두도 익어야 되니까 퍼줘줘야 돼요. 당근 넣으세요. 그리고 손질에는 닭을 넣어요.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5인 가족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녹두 닭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진국 삼계탕으로 4인분 국물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진국 삼계탕으로 맛있는 닭칼국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동해 주세요. 이렇게 대파잎 있으면 좀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물을 좀 더 잡을 거예요. 칼국수 하려면 국물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국물이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물로 좀 희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타도 돼요. 닭칼국수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는 양념장이에요. 파를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진간장, 간장을 너무 많이 붓지 말고요. 대파가 살짝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고춧가루, 참기름. 이러면 양념장은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닭이 잘 이제 한번 끓여졌죠? 이렇게 커요. 닭은 식혀주세요. 살을 불러야 되니까. 자, 뼈를 이렇게 쏙쏙 바르세요. 밤 살살 결대로 고기를 이렇게.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몰라요. 이게 고기가 뻑뻑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고기는 이렇게 쪽쪽 찢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추천. 물을 끓여주세요. 칼국수가 바로 닭국물에 들어가면 닭국물이 너무 뻑뻑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살짝 씻어갖고 넣을 거예요. 그래갖고 넣으세요. 풀어서 밀가루를 한번 씻어서 넣는 거예요. 이래갖고 끓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리릭 뜨거운 물을 한번 씻어요. 찬물로 씻으면 좋은데 찬물로 씻으면 그 열을 올리려면 국수가 잘못하면 퍼져버려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에다가 해서 쭉 건져서 들어가요. 닭국물에 이렇게 해야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맑고 좋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면이 막 끓을 때 손질에는 닭을 같이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참 1인분도 아니고 2인분도 아니고 4인분 무려 4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이래갖고 국수가 익을 때까지 팡팡 끓여주세요.
면이 자기들끼리 붙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아우, 잘 끓여졌다. 좀 심심한 간은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맞춰주세요. 조금만 넣으세요. 양념장 간하니까. 오. 이렇게 4그릇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고명 좀 넣어볼까요? 뭐 이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모양으로. 양념장을 곁들이는 거예요. 삼계탕 한 봉지로 닭칼국수가 4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버섯 닭게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계탕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동시켜서 국물을 부어주세요. 생수를 같이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어서 닭을 한 소끔 끓일 거예요. 팽이버섯은 요 뒤에를 손질해 주세요. 뿌리 부분. 그래갖고 이렇게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파는 한 4,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한 번씩 칼집을 내주세요. 버섯을요 여기다가 통째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거를 생거를 찢게 되면 결이 이쁘게 안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삶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버섯에서도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더 국물이 맛있어져요. 꼭 삶아도 상관없어요. 뚜껑 덮고 팡팡팡팡팡 끓으면요, 닭을 먼저 건질게요. 닭도 우리가 살을 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닭고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요, 너무 오래 삶으면 닭이 물러지잖아요. 쫄깃쫄깃 안 하고. 그래서 미리 꺼냈어요. 이거 이제 식혀서 살을 발릴 거예요. 버섯이 익었으면 이렇게 꺼내세요. 완전히 식혀주세요. 쪽쪽 찢어야 되는데 뜨거우면 안 되니까 완전히 식혀주셔야 돼요. 한 김 나가면 뼈를 이렇게 발려주세요. 이렇게 고기는 결대로 큼직큼직하게 찢어주세요. 이렇게 손질해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결대로 쪽쪽 찢으세요. 칼로 자르지 말고. 그러면 훨씬 더 식감도 좋아요. 쫀득쫀득하니. 이거 누가 고기인 줄 알죠? 이렇게. 요새 무가 그다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고 끓이면 훨씬 달고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있고. 잘라서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쪽쪽 찢어서 넣으면 훨씬 더 맛있다고요. 이렇게 볼에다가 딱 넣고요. 마늘, 후추. 후추 좋아하면 좀 넉넉히 넣으세요. 하나. 매운 게 싫으면 적게 넣고, 매운 게 좋으면, 빨간 게 좋으면 좀 넉넉하게 넣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참기름. 좀 넉넉히 넣어요. 이렇게. 얘를 조물조물. 여기다 양념을 하는 거예요. 간은 국간장으로 할 거예요. 만약에 국간장 없으면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국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 양념해 놓은 버섯을 넣어요. 이렇게 넣으세요. 닭도 넣어요. 이렇게 휙 저어갖고 이제 다 된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대파. 정말 간단하죠? 네. 뼈리 들어가는 재료는 없지만 맛은 정말 아주 훌륭합니다. 버섯 닭게장이 다 완성되었어요. 오, 너무 맛있겠죠? 제가 한번 떠볼게요. 버섯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한 정말 음식이네. 버섯 닭게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